자, 오늘은 이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교사학습 공동체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할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여러 이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지는 교사학습 공동체 등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한계점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그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 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이 됐든 그다음에 교재 개발이 됐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동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서 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으로, 그래서 이 교사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도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사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 모임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한 가지를 좀 더한다면은 교사학습 공동체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등 교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교과별로 특성이 굉장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교사학습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도 어쩌면은 교사학습 공동체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교류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 한세민은 어떻게 생각해?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교사학습 공동체가 어쨌든 간에 역량 강화인데, 그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가 생활지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내용적으로 교과를 이제 어떻게 교사학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교사의 태도 변화, 그 다음에 교사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교사학습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뭐가 됐든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저는 그 교사학습 공동체를 좀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늘 해봤는데, 이게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하라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떤 교육 집단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교사들이. 근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고민해봐라 라는 그런 면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학습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교실 수업의 그 변화를 통한 혁신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른 생활지도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업 방법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에 이게 학교의 혁신이 된다. 정확히 뭐 교육부에서 하는 말은 공교육의 혁신이죠. 그거를 조금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진쌤은?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그 실천한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공유하는 데 가장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애기들을 종합해보면 뭐 성장 변화 발전이네. 결국엔 전문성 신장이란 얘기고, 이게 이제 뭐 교사학습 측면이 됐든 아니면 학생 생활지도가 됐든 내지는 교직 문화가 됐든 어쨌든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자 우리가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원동력이나 좀 동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들의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학습 공동체를 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지 본인들의 좀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저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아까 영진 쌤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정보 교류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직관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차츰 교직 사회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조금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과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퇴근 이후에 모여서 자주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토의를 하든 비생산적인 토의를 하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직 생활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전체 이제 구성원들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서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그러한 교사학습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발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주제에 대한 한정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관리자나 뭐 대표분들은 보면은 그 주제를 어떤 특정 주제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의 자발성을 좀 저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학습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고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교사들끼리 마음대로 편하게 모이면서 그 안에서 전문성도 신장을 하고 또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동의하는 게 각자 서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나 같은 경우에는 강점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 같은 것들도 물론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또 하나의 채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선별한다면 교육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신의 어떤 그런 특정 주제에 한정 짓지 말고 각자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을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좀 풀어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를 진행을 하면서 다룰 수 있는, 아까 준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제를 한정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교권 침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 학습 부진하게 된 학생이 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각 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그 학생을 보는 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진짜 닥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저희가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참법생께서 준비해 주신 논문을 보면은 SNS를 활용한 맞아.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교류할 수도 있지만, 저희 취미생활 같은 걸 더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맞아.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많지만 카톡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 여러 가지로. 네. 그래가지고 SNS도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하나의 큰 도구가 됐어. 그렇죠. 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 은호 쌤. 이 그 공동체는
그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좀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전이 필요한 그 각 고민을 한 개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나의 구직 생활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덤비는 거,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지로 인해서 요새 이제 원격 수업 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뭐 진짜 구체적으로 교사학습 공동체나 아니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아니어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공동체를 많이 꾸려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맞아.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고 내가 힘들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주 쌤은?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토의할 텐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우리 안에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알고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조언을 얻거나 그런 외부의 좋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우리 교사학습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협소해. 특히나 이제 학교 관련해서는. 또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 중에서만 더 많이 네, 알수 맞아. 있기 때문에 약간 각자 강점들이 있고 또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공통의 약점들. 맞아. 사실 영진이는 지금 평가, 그다음에 뭐 생기부 이런 거 하고 있잖아. 나 진짜 하나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냥 보면서 하는 거, 그냥 매뉴얼 맨날 보면서 하는 거. 약간 그리고 나는 학생부만 계속 해왔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이런 건 잘하거든. 근데 그런 건 잘하는데 저런 진짜로 평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생기부 같은 경우에 하나도 몰라. 제가 그래서 다 맡아봤잖아요. 맞아, 그게 중요해. 교무 기획 일과 많은 진짜 일을 학생부까지. 해봐야 젊을 때 진짜 돌아야 돼, 많이. 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 않지. 얘가 약간 좀 안주하게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내년에 일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도전 정신이 앞서야 되는데 맞아. 겁부터나 이거를 내가 다시 그래 1년 쉬자, 1년만 더 했던 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무래도 자기가 했던 게 편하긴 맞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한계점들에 부딪힐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나는 나 스스로도 내가 인정을 하지만 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협력적으로 뭔가를 할 때 나도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돕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 약간 선 긋듯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참 학교라는 조직 문화에서는 내가 빨리 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개인주의보다는 조금 약간 통합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내 위주로 항상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위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운영상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맺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좀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사실 우리도 젊은 층에 속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차가 좀 쌓이고 연대가 되면 그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물론 마찰이 있겠지만, 지금 좀 연배 있으시는 선생님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교수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틀이 너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오픈을 하고
이러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전문성 신장을 한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고 나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끌고 가는 이 교사학습 공동체는 좀 젊은이의 어떤 열정과 패기, 지속성 있는 교사학습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국쌤이 그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중등 학교에서는 사실 과목별로 경계가 굉장히 좀 나뉘어져 있잖아. 분명한 그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좀 기회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학습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솔직히 제한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한 요인을 좀 없애고 교사학습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장이 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제한 요인들이 없어지도록 좀 도와주고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서상의 시간 확보가 아니라 뭐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교육 과정 내 시간 확보를 뭐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뭐 공문서 처리와 같은 뭐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사학습에 집중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학교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조직 문화에서도 이 정말 그 가식 같은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맞아. 이게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뭔가 이 뒤에서 뭔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건 스스로 우리가 알잖아. 겉으로 막 이렇게 칭찬은 안 다 해주고. 느껴지고. 그치,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나도 공감을 하고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교사학습 공동체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나 하는 게 제일 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장학사가 와가지고 몇 명 하냐, 일단 이것부터 담당자들 다 지원 장학할 때 불렀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죠? 저희가 공문 내려보내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처음 말이었어요. 과연 이게 전문학습 공동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자발성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업무의 과중이 많이 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시 반에 또 학습 공동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방과 후 수업하라고 또 얘기하시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시간이 늦어져서 정말 퇴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여건들조차가 저희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도 아마 자기 수업이나 이런 것에서 고민이 있을 테지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아까 말씀했던 관리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분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제를 거의 제안을 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이 수업을 개발하는 데만 치중을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거의 못을 박은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지속성이나 자발성이 조금 결여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 관리자의 리더십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컨설팅이 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은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억지로 계속 시키는 거야. 네.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 교사한테 부담이 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방과후 수업이 없을 때는 또 학생 상담을 해줘야 되고, 네. 또 학부모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 교사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 굉장히 그게 큰 한계점이긴 하죠, 진짜. 맞아. 저는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지속성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일단 고령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 특징이 초임으로 발령을 받고, 이제 이렇게 맞아. 조금 어느 정도 친한 선생님들과 교사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는 회장과 총무가 있고 1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도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교사학습 공동체는 그렇게 운영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또 그런 좀 네. 대표직을 하고 싶지 않아 네. 하고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정확한 얘기라는 게 네. 나도 교직에 들어와서 느꼈던 게 이 교직에서 이제 여러 인적인 네트워크가 생기잖아. 근데 이게 참 얇고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1년 2년 근무하다가 빠이빠이 맞아. 또 이렇게 가까운 옆에 학교로 가도 빠이빠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 지역으로 타시도로 나가고 아예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교직에서 생기는 이 인적인 네트워크가 정말 얇구나, 그쵸. 가벼운 관계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과연 이게 교직이라는 특성인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성인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사실. 맞아. 왜 다들 신규나 1, 2년 차, 3년 차, 4년 차 된 사람들은 왜 계속 빠져나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이 젊은 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맞아.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들었어. 그 나무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안하산 쪽에서 되게 맞아.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연령층이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들 천안을 가고 싶어 하잖아. 예. 근무하고 나는- 싶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맞아. 응. 그 나무 학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그리고 또 누가 봤을 때도 롤모델이 되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 역시 관리자나 장학사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와서 그거를 또 강요를 하는 그치. 그런 맞아.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강요시키는. 맞아. 그러니까 자발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줄어드는 그런 맞아. 느낌이 늘 있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는 이런 뭔가 자기 개발이 좀 어려운 이유는 늘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맞아. 일단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 외의 시간은 전부 다 업무로 돌아가지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위한 시간으로 투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거 하고 업무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있으면 사업하고 솔직히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뭔가 조직 문화나 아니면 그 학교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이게 과연 미래에도 지속이 솔직히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문이 생기지 사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야, 네. 진짜로. 맞아. 우리들의 역할이 앞뒤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선배들이랑 또 어떻게 우리 밑으로 오면 또 후배들이랑 해서 같이 좀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진짜. 네. 진짜 우리는 권위는 없잖아. 우리 세대는. 그렇지. 뭐 학생들한테 앞에서도 권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선배 후배 관계에서도 권위를 세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의 역할이 뭐 가교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교직 문화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때 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영상을 좀 만들어 와가지고 서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 사실 영진 쌤이랑은 뭐 같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수업은 많이 보지만 간단하게 이제 뭐 도입이 있고 이제 전개가 있고 정리가 있는데 간단한 그 어떤 구조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자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그림으로 다음에는 피드백하는 걸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수업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수업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냥 평상시에는 수업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좀 얻는 거죠.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는 국어 수업 봐야 뭐 알겠어. 그냥 그치, 그러려니 하는 교과가- 것이. 우리가 서로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우리 친하니까 우리끼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면 될 것 같고 좀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업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굉장히 시간도 늦었고 굉장히 지금 우리 몇 개 본 거야 논문? 5개 대여섯 개 봤을 것 같은데.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